귀염둥이 3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버터입니다. 버터. 프랑스에서 온 버터입니다. 깡탕 버터. 버터는요, 정말 사실 몸에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방의 누명.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맛있긴 맛있어. 멈출 수가 없다. 써봐. 이거를 고기 구울 때 처음부터 고기를 뭐 버터에 볶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싹 넣으면 싹 녹으면서 정말 감칠맛을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냥 야채 이렇게 볶지 마시고 버터를 싹 넣어주면은 아주 그냥 고급져. 잡숴봐. 잡숴봐. 오늘은 버터를 5개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1개를 더 드리는 랜덤 서비스까지 오늘 신청하세요, 여러분. 버터입니다. 잡숴봐. 버터 큰 거 비행기 탈 때 들고 타면 그거 잡는다? 이 버터가 제일 많이 뺏긴 버터예요. 깡탕 버터. 백화점에서 안 팔고 부티크에서만 팔거든요. 자기들 가게에서만 깡탕 버터. 맛있어. 아니, 맛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먹는 버터가 완전히 많이 달라. 무염, 가염, 크런치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는 크런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소금 알갱이 있는 나도 거. 소금 들은 거. 소금 알갱이 들어가 있는 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이거 뭘 고기에 뭘 얹고 그래요? 그냥 먹으면 되지. 버터 자체가 너무 맛있기 언뜻 때문에. 진짜 맛있는 거 그냥 먹어. 아니, 그냥 먹어도 돼요. 그쵸. 우리가 먹던 버터는 버터만 그냥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도 될 수 있는 맛이고요. 고기 구워가지고 이게 뜨거울 때 그 위에 딱 얹어놓으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진짜 네 살아납니다. 고기가 다시 살아나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이거 먹고 일단. 근데 이거 좋은 거 먹고 오늘 주제 다루다가 토할 것 같아요. 저 열받아서. 오늘 아침에 대한뉴스 하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거의 미치더라고. 일단 여기서 시작된 거야. 응?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했거든.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독도 인근에다가 불러, 걔네들을. 게다가 무길기도 걸고 왔잖아요. 내가 우길기 찾았잖아. 무길기 찾았어요? 예. 요거예요. 사실 SBS나 MBC나 KBS나 전부 다 이거 보도를 하면서 우길기를 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에 우길기가 딱 잡히면 여론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아니까 다 통제를 했어요. 저거 확대하면 우길기 지금 보이죠? 네. 저 어디서 나왔느냐? 미 7함대 공식 트위터에서 나왔어. 근데 이거를 일본 자위대가 리트윗을 했어요, 또. 그리고 한미일 3국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작전 짜고 뭐 하는 사진도 있어요. 얘가 자위대네. 예, 거기 자위대.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가 사람이 우리 군이네. 한국군. 이게 일본이랑 우길기를 단 군함이 보이는 것이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미 7함대는 트윗에 더 올려버린 거예요. 독도 인근에서 예. 자위대 끌어들여서 군사 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정부 때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훈련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해경이 한 거예요. 해경. 경찰들이 구조훈련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군이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작전한 거예요. 총수가 얘기한 얘기를 어제까지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보수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독도 인근에서 한 거는 해경이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 때 한미일 군사훈련 했지 않았냐. 그거는 성격이 달라 또. 한국, 미국, 일본군이 각자의 영역에서 특히 독도 근처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될까? 그거는 미사일 정보 수집. 그렇죠. 그것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뭉쳐서 헤이 브로더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뭉쳐서 공격 훈련을 한 거예요. 같이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물타기를 한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독도에서보다 일본 근해에서 가까운 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경찰들이 구조훈련한 거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탐색훈련한 거 그거를 독도 인근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공격훈련한 거하고 같은 걸로 물타기를 하는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이번에는 공격 훈련을 한 거예요. 우길기 달고 그 편대가 맨 앞에 레이건호 해가지고 항공모함, 오른쪽에 일본 아사히함,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문무대항함. 그러면서 아사히함에는 우길기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깃발이 나오는 영상과 사진은 보도가 안 되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군은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키는 거예요.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문 쓴 사람이 지금 안보실 1차장이잖아. 김태효. 근데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니까, 게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 그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정진석 하는 비대위원장 말이 하는 말. 이런 말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은 힘이 없어 스스로 망했고 일본은 구구를 걸고 스스로 쟁취했다. 이런 논지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아침에 아까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싸웠다는 얘기는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일본이 구해냈고 조선과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조선 왕조와는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열받네. 조선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다. 이게 이완용의 논리예요. 이완용이 똑같이 썼어요. 조선이 네.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하다. 그리고 세계적 대세에 의하기 때문에 거기 순응해야 된다. 라고 이완용이 쓴 거야.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명량 한산 영화 안 봤나 이 양반은? 조선이랑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아니 명량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거기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아래를 보시면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은 천진조약을 빌미로 한반도로 신속 진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공했다는 건 공격해서 차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시각이에요? 일본의 시각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일본이 구군을 걸고 네. 청나라와 싸웠다. 구군을 걸었다는 것도 러시아하고도 싸웠다. 뭐 이렇게. 일본의 시각이거든 이것도. 이것도 일본의 시각이에요. 전쟁 얘기를 뭐 조선 전체가 아니라 그럼 대한제국 시기로 좀 국한해서 보자. 당시에 의병이 6개로 전국을 나눠서 뭐 경남의 신돌석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싸웠다고. 한국사는 이것을 의병 전쟁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안 했대. 군대가 해산됐다. 일본이 해산시킨 거잖아. 그거를 놓고 전쟁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런 안 거야. 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처음에 논리를 폈거든요. 조선 역사도 이렇게 썼어요. 조선인해는 스스로 망했어. 일본 탓할 거 없다. 식민지배 하고 있는 우리 탓하지만 니네가 스스로 망한 거야. 이게 기본적인 시민사관이거든. 그래야 다루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100년 지났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걸 내면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내가 체력이 약해서 조폭의 폭행은 합리화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담장이 낮아서 도둑질을 당했으니까 도둑에겐 죄가 없어.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그리고 이 글의 논조에도 저 앞뒤로 오늘 가면 흥분 많이 했네. 자,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본인도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군사력 평가가 세계 유리로 미국 유력지에서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구한말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를 하든지 그걸 못 찾으니까 우리나라 강한데 왜 걱정을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돌려버려요. 아니, 세계 1위 군사대국 미국이랑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동맹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일본이 왜 또 필요해? 왜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초계기가 대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대잠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1위하고 6위하고 군사동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왜 끼어 들어와야 되냐고요. 미국은 이 동네를 일본에 맡기고 싶어 해요. 일본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왔고 미국도 그러길 원해.
근데 한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였어. 한국은 미국 니네하고는 좋아. 훈련하는데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는 건 우리 싫다. 이렇게 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미일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은 저는 철저히 일본의 노림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가 군사작전하는 것을 우리 군이 허용한 거예요. 첫 번째, 영유권 주장할 때 나중에, 니네 군도 우리 군이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 인정하지 않았냐? 두 번째는 군사 작전을 할 때 해도를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Sea of Japan이라고 써 있는 해도를 쓰도록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 우리 군이 일본해 Sea of Japan이라고 써 있는 해도로 군사 작전을 한 게 아니야. 난 이것도 노렸다고 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는 굉장히 의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초계 비행, 말하자면 이 초계 비행할 때 일본 자위대 공군기에다가 레이더를 쏴서 위치를 파악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과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 그래서 교전 수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사과해라. 니들이 우리 공격하려고 했지. 근데 같이 합동 군사 작전을 했다? 이 얘기는 뭐지? 사과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바다. 네. 그게 의심. 요지가 뭐냐면, 네, 너무 빨리 나갔어. 그렇소. 마음이 급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단 말이야. 우리 함정에. 그래서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쐈는데,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 일본이. 그러자 우리가 이럴 때 격추를 위한 레이저를 쏘는 것으로 교전 수칙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일본 쪽에서 우방국인데 공격을 위한 레이저를 쏘는 교전 수칙을 만들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계속 덤비니까 진짜 미사일을 쏘지는 않지만 레이저라도 쏘라고 한 거란 말이야. 레이더. 근데 일본에서는 이 교전 수칙을 정한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걸 고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고치고 사과해라 그랬어. 그치,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최근까지도. 근데 지금 훈련을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 몰래 사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는 교전 거 수칙 아니야. 고치고 사과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 의심하는 거 보세요. 근데- 나 그거 굉장히 의심돼. 그러면 우리가 왜 일본하고 그렇게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분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한의 핵 위협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하고 같이 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면 가장 기본은 북한 말고는 아무도 그런 무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전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을 만들어버리면 러시아와 중국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독도 문제도 걸려있고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던 거거든요. 자유대는 아직 군대가 아니거든요.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지금 일본을 도와주고 있냐면 아니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한 한국이 자위대하고 군사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군대로 사실상 인정해 주는 거야.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일본 너무 땡긴 거야. 또 있어 나 의심하는 거. 또 뭐? 김 받고 의심 하나 더. 이 한미일 군사작전이잖아요. 나 이거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미국이 작전을 아마 수립할 거란 말이야. 군사작전에는 명령체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응? 체인 오브 코맨드. 한동안 영어 안 쓴다 했다. 이게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 해군으로 명령체계가 흐르는 거 아닐까 혹시라도? 뭔가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내가 왜 또 이런 의심을 생각했냐면 9월 말일 날 한번 훈련을 하고 10월 5일인가에 또 한 번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는 일본 군함이 2대고 우리 군함이 1대예요. 이 명령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미군이 하나 있고 일본 군함이 2대고 우리가 1대야. 미국이 일본한테 얘기하고 한국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쭈르르 흐르게 했겠지. 그게 명령체계의 흐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지? 우리가 중간에 있나? 일본이 중간에 있나? 이거 씨발 일본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은 그걸 노리고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윤석열 정부는 그 노림수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한다 나는. 나 이거 의심해 씨발. 저 의심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도 이제
전 세계에서 큰형님 노릇하는 걸 미국 국내에서 반대하잖아요. 왜 우리가 저기까지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경제 문제랑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군대를 들여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동북아거든요. 근데 동북아를 그러면 미군은 빠지면서 누구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말 잘 듣는 일본에 맡기는 게 더 맞죠. 그러려면 일본을 자위대가 아니라 아미로 만들어줘야 되고, 네이비로 국방비 만들어줘야 팍 되고. 올렸잖아, 이번에. 팍 올려주고 그래서. 정식분대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야 니네가 한국 데리고 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일본은 거예요. 찬스라니까 지금. 한국에 바보 정권 등장했잖아. 게다가 엄청 친일이 아니야. 친일이 아니지.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니 이거는 진짜 꼬붕. 일본에 보기엔 꼬붕 나타났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 나 의심하는 거 또 있어. 나 의심 많아요 요즘. 의심하는 거 또 있어.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인근에 떠서 군사작전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어요. 벌어지잖아 지금. 우리 언론도 가만히 있잖아. 길길 날뛰어야 돼 이거는. 보수가 아닌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이 독도 해저 지형 탐사한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오면 박아서 부셔버리라고 그랬거든. 배 충돌시켜서 그래서 박아버리라고. 일본 탐사선이 출발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독도 인근 해저 지형 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 일본은 항상. 윤석열 정부 나타났잖아. 일본이 포기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쭉 이어왔을 텐데. 대잠 훈련이니까 물속에서 북한 잠수함 역할을 하는 미국 잠수함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본 일이 잠수함이 벌어지느냐. 지금 훑고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 뭐 독도 거의- 인근을. 내 추정이야. 네, 어쨌든 잠수함이 움직이는 걸 보려면 그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지금 독도 인근의 해저 탐사도 하고 있지 않을까? 졸라 의심해. 의심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며 그냥 모른 척하거나 언론에 알리지 않거나 이러면서 이런 걸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나 의심해. 실제로 그런 의심할 수 있는 게 서스피셔스. 발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언론이 달겨들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베리 거예요. 서스피셔스. 나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우길기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눈으로 확인을 못하게 한 거예요. 언론에서.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잖아요.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동해라고 말한 거를 굳이 Sea of Japan이라고 번역을 한 그런 건이 2건이 있었어요. 저는 넷플릭스 바로 끊었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열받아서. 아니 일본이 전 재밌는 거 국위적으로 그 동해를 일본해로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군사작전의 해도에 네. 일본해로 쓰는 표기되는 그 군사작전 해도를 한국군도 같이 썼다. 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걔네들이. 한국도 인정했던 거다. 한국군이 참여한 군사작전에 일본해라고 하는 지도를 썼지 않냐. 니네도 그때 인정했지 않냐. 그 노림수도 나 있을 거라고 나 강력히 의심하는 바야. 저도 저기에는 합리적인 동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되게 그런 것들을 얄밉게 잘 해왔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은 정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전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총수가 의심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못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걔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봐요. 우길기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군대에서 이 깃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일본도 너무 잘 알잖아요. 2018년에 제주도에서 관함식이 있을 때 우길기 달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달고 왔잖아. 그러니까 한국 해군이 어떻게 했어요? 충무공기 달고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난리를 폈습니다. 일본에서. 올 11월 달에 일본에서 관함식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 해군 초청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여론이 막 돌아요. 왜? 또 충무공기 달고 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무공기 달지 말라고 할 거야. 두고 봐.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충무공기 싫어하니까 그거 달지 말고 가라. 라고 지시할 사람들이 이 대통령실에 있다. 11월 달이에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봅시다. 달고 가면 일본이 안 난리가 받아줄 날 거, 겁니다. 안 받아줄 거거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지난번에도 충무공기 다니까 일본에서 아예 안 와버렸거든. 거기도 경례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 깃발 하나가 주는 군사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깃발 갖고 왜 시비야?
시비를 걸만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그거를, 이거를 대통령이 어제 핵 위협 앞에서 무슨 상관이냐. 한일이 이렇게 군사동맹 맺는 거 우려가 있다. 그랬더니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 위협 앞에서 우려도 아니다. 북한 핵 위협을 명분 삼아서 한일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그냥 한 방에 독도 인근에서 일본하고 꼭 군사훈련 했어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답한 거거든요. 기답한 거예요. 일본이 독도 앞에서 훈련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게 북한이 핵 포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 일본만 좋아, 일본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중국이 북한도 자기 방어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당장. 국민의힘은 이런 사고방식이 베이스예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19년 수출 규제 그때 했던 얘기를 좀 보세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거면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만일 이게 법원에 압류한 일본 제철의 한국 내 그 관련 회사 주식이 매각이 실제 집행이 되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복 조치를 할 거예요, 일본이. 그럼 피해는 일본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외교부 장관이? 분명히 제 귀로 의심했어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대응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외교부의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 관리 태도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일본 걱정하는 거죠? 일본 일본. 걱정.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한다고 우리가 보복하면 되냐? 안 되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반드시 보복을 할 텐데, 예?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일본하고 싸울 생각을 어떻게 해? 일본한테 감히. 응? 미국이 왜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지? 그러니까 졸라 신기해, 씨발. 한국의 위상이 군사력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에서 린치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린치핀이 뭐냐면 이렇게 바퀴와 바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거 빠지면 바퀴가 따로 굴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바꿨어. 한국이 린치핀이고 일본은 코너스톤, 주춧돌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군사안보에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은 생각을 바꿀 생각이 1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구한말이야. 군사력 6이고 경제력 12, 11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복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 세상에나. 일본하고 어떻게 감히. 일본하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일본 화를 풀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강경화 장관은 당연히 보복 조치 해야지. 그러니까 야, 외교부 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하니까 발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인근에 자위대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들일 정신이면 아까 얘기했던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일이라는 얘기를 바로 꺼내는 바람에 약간 앞서가신다 내지는 이것도 보수 언론들이 또 막 갈라치기 한다라고 그렇게 날뛸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을 불식시켜 주셨어요. 아니, 사실 맞아 이렇게 그 말 듣고는 이재명 대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 했거든. 빅피처였나? 아니, 너무 친일 커밍아웃을 그것도 막 대대적으로 하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친일 키워드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바로 물어가지고. 자, 낚시 간다! 이 말 확 던지니까. 달려서 점프해서 확 물어버렸어. 너는 친일이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 친일이다. 윤석열차도 그냥 지나갔으면 될 일을 쥐들이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윤석열차의 통자의 완성을 시켜주더니 여기도 좀 그런데 하는 순간 갑자기 아니, 막 달려서 점프해서 확 물어버렸어. 이완영이 했던 말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그 조선 총독부 무슨 신문에다 냈던 글까지 똑같이. 똑같아. 소환됐잖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열받고 고맙긴 고마운데 열받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점프해가지고 물었는지 모르겠네. 본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갔던 게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을 쓰겠다고 그랬잖아. 핵 단추를 누가 공유하냐고. 지 거냐고, 그 핵이. 지 거냐고. 그러니까. 다 미국 건데. 계획을 무슨 남의 걸 가지고 계획을 자기가 세워.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작년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해요. 조롱한 거예요. 아니. 딱 그러고 나니까 싹 공약에서 삭제됐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 남의 핵을 쓰겠습니다. 남의 핵을 내 땅에 배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약이야. 공약은 지 걸 가지고 해야지. 오늘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라는 양반이 화상 브리핑을 했어요. 한국의 입장과 희망은 한국 측이 알아서 말하도록 하겠다.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지들이 그냥 하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외교적 길을 가겠다.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 얘기를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답을 피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완전히 야 백악관 입장이 뭐냐. 왜 나한테 물어. 그쪽에 가서 물어봐. 미국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거든.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북한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쓰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북한이 쏘건 우리가 쏘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걸 핵을 갖다가 쓰겠다 그러냐고. 목 아파, 지금 이제. 근데 얘들은 그냥 핵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외교 안보, 또 군사 안보에 대해서 천박하고 뭘 모르는 거 너무 몰라. 답답해 죽겠어요. 전술핵이 남의 거잖아. 그게 무슨 계획이야.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계획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오죽했으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오늘 그 신장개업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죽했으면. 하여튼 이 바보는 다 편집할 거긴 할 텐데. 편집하세요, 바보는. 바보. 이것만 편집 안 하려고 하지.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 일본 극우와 주파수를 같이 하는 인사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아우, 맨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진보 좌파 진영을 공격할 때 자생적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의 자생적 간첩이 몇십만 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얘기를 없다. 했지. 아니, 그쪽에서 전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일본 장학생 이런 장학생 있다고 말씀이 그랬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적 사고방식과 주파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내부에 있으면 일본 입장에서 정말 편하잖아. 그 장학생을 키운다고 호사카 교수님이 말했거든. 그건 이제 장학생이라 부른 것이고 외교 안 부분에 적용된다면 이건 스파이고 간첩이지. 그러니까 라고 신장식이 얘기했다. 아이, 근데 경진석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스스로 커밍아웃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나요? 저분이 뭐 일장기를 앞에 두고 뭐 맹세를 한다거나 저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 다만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조선이 먹힌 거는 그때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 사고 방식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할 때 친일파를 만들어냈던 근본적 사고 방식이에요. 강한 네가 못난 거야. 네, 이렇게 했거든. 약한 네가 못난 거야. 왜 도둑질을 당해? 이런 약육 강식의 세계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일본 국회의원이라고 보여요. 발언 자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여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이 너무 네. 그렇게 보인다. 저는 그냥 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사회 진화론적 관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논리 중에 가장 큰 게 양육강식 논리긴 해요. 근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도 되게 위험한데. 아니 이분이 과거에 조선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6위고 일본이 8위로 있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는. 그럼 저 얘기는 뭐야? 미쳤다는 얘기야? 진짜 간첩이라는 라고 얘기야? 콩수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왜 매국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런 핑계도 있었어요. 나는 뭐 나중에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이광수가 했던 얘기. 예,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 핑계도 없잖아.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1인당 공비서도 우리가 더 높아, 이제.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역사 의식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부끄러운지는 몰라. 자위대가 우길기 걸고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일본만 좋은 거지.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대통령 해법은 미국 핵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바보들의 대행진이야, 씨발.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한 10분 나갈까나 이거? 너무 위험해, 가, 이제. 가기 전에 공장장은 별 신경을 안 쓰지만 뭐 1등이니까 청취율 조사 시작을 했거든요. 자, 네, 신장개업.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라도 저녁 1등은 3분기 연속 하고 자. 끝을 내야 되겠다. 네. 자, 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 어딘가에 일본 극우 군국주의자들하고 주파수가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가 스파이라고 부르잖아. 간첩이라고 부르고 반역자라고 부르죠. 잡아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